세계 최고 군사 분석 기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외국인 전문가의 보고서 때문인데요. 그는 처음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을 매우 낮게 평가하며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총알 한 발 없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적을 무력화시키는 마치 영화 같은 광경이었죠. 특히 그 전략의 중심에는 깊은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군인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외국 전문가는 무엇을 목격하고 자신의 오랜 편견을 깨뜨리게 된 걸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누구도 예상 못한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아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국방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꽤 알려진 군사 전문 매체에서 기자로 일했었죠. 수년간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직접 발로 누비며 취재해왔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 제 오랜 신조입니다. 런던의 뿌연 하늘 아래 제 서재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마지막 문장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이었죠. 제 분석 노트에는 이미 잠정적인 결론이 내려져 있었어요. 대한민국 공군 미군 의존성 심화, 독자적 방공 능력의 명백한 한계. 최근 벌어진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사건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방공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졌고 솔직히 저 역시 그 회의론에 깊이 동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포화가 빗발치는 전쟁터부터 긴장이 감도는 국경지대까지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며 얻은 제 판단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군사력이란 결국 눈에 보이는 강력한 화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라는 보호막 아래 있는 한국의 공군이 과연 실질적인 이빨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어쩌면 대외 과시용 상징적인 존재이거나 잘 훈련되었지만 결국은 미군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냉정한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로서의 제 직업 윤리는 섣부른 단정을 경계하라고 말했죠. 그래서 제 신조대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소문이나 추측이 아닌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었거든요. 목적지인 평택의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드넓은 활주로에는 최신애로 보이는 전투기들이 위용을 뽐내며 정렬해 있었지만 기지 전체를 감도는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차분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방문했던 미군 기지 특유의 부산함이나 일촉즉발의 상황을 대비하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그 모습에 역시 미국의 거대한 우산 아래 안주하고 있는 것이 맞나 보다 하는 저의 초기 가설이 더욱 힘을 얻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실전적 긴장감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때 이번 취재 기간 동안 저를 안내하기로 약속된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하늘 대위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반듯하게 다려진 푸른 제복에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차분하고 정제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술통제관이라고 밝혔지만 제가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과거에 전투 비행 편대의 일원이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이 점이 오히려 제 마음속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뛰어난 조종사가 왜 지상 근무를 자원했을까? 혹시 실전 비행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위험한 임무를 회피하려는 성향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죠.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며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무인기 침투 사건 당시 왜 즉각적인 격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였죠. 혹시라도 그럴 만한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들의 실제 역량을 가늠해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늘 대위는 제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의 하늘을 잠시 바라보더니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소리를 내지 않으며 자신들은 소리 없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였어요. 소리 없는 전쟁이라 솔직히 제 귀에는 현실적인 능력 부족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허구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해왔던 전쟁터는 언제나 귀청이 터질 듯한 총성과 폭발음으로 가득했으니까요. 그의 알쏭달쏭한 대답은 오히려 한국 공군의 실질적인 능력에 대한 저의 편견과 의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과연 이 고요함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지 앞으로의 취재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죠. 하지만 동시에 제 분석가적 호기심은 더욱 강하게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브리핑 시간, 하늘 대위는 제 앞에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에 대한 개념 도표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복잡한 기호와 여러 색깔의 선들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예상대로 격추라는 옵션이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것만 보면 제가 애초에 가졌던 생각, 즉 실질적인 방어 능력은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한국 공군은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할 것이라는 제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 대위는 도표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아예 전쟁이 시작될 빌미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라는 그의 설명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안보, 현실 앞에서 다소 공허한 이상주의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저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죠.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그날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분석 노트에 잠정적인 결론을 적어 내려갔죠. 한국 공군, 독자적 방위력 부재 재확인. 제 판단은 더욱 확고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의문이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미군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이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어째서 저토록 침착하고 때로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 아주 결정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운 좋게도 그들의 실전 대응 시뮬레이션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화려한 그래픽으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미군 훈련 시스템의 어설픈 모방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예상했죠. 훈련장으로 향하는 동안 하늘 대위는 오늘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상의 적성 무인기 세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침투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설명 속에는 제가 예상했던 사격이나 격추 같은 단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탐지, 식별, 추적 같은 절차적인 용어들과 유독 교란이라는 단어만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의아함을 품고 들어선 전술 통제실의 모습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마치 최첨단 SF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눈앞에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통제실보다도 진보된 설비들이 즐비했고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의 공중 상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렌더링되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미군의 기술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텐데 과연 이들이 이 복잡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용할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스크린 위 북쪽에서 붉은 점 3개가 나타나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전투기 출격과 미사일을 이용한 요격 장면을 기대했죠. 하지만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전투기 2대가 긴급 발진했지만 하늘 대위는 그 전투기들이 비무장 상태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무장도 없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신 전투기들은 무인기를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대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 즉 특수한 주파수를 방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아한 표정을 읽었는지 그는 그것이 전자전이라고 짧게 부연 설명을 해주었죠. 그들은 총알이나 미사일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인기의 항법 시스템을 교란시켜 스스로 경로를 이탈하게 만들거나 조종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였어요. 갑자기 스크린에는 지상 통제소에서 발사된 강력한 GPS 교란 신호가 또 다른 색깔로 표시되었고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간 붉은 점들, 즉 무인기들은 마치 방향 감각을 잃은 듯 허공에서 잠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여러 종류의 고성능 레이더 시스템이 마치 투명 망토라도 꿰뚫어보듯 무인기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15분 남짓한 시간 동안 단 한 발의 물리적 충돌이나 폭발 없이 세 대의 무인기 모두 마치 스스로 판단한 듯 북쪽으로 기수를 돌려 스크린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군사적 대응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교하고 비살상적인 기술이야말로 서방 세계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미래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리고 동시에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일까요? 그냥 격추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간단하지 않을까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격추하지 않았냐고요. 그의 대답은 지극히 짧고 간결했지만 그 어떤 설명보다 더 깊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파편이 떨어질 수 있는 곳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그 순간 오직 군사적 효율성과 결과만을 중시하며 달려왔던 저의 시야가 얼마나 편협했었는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술적 선택이 아닌 그들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는 깊은 철학의 문제였던 거죠. 하늘 대위가 남긴 그 한마디, 파편이 떨어질 곳에는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다는 말은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제 마음속에 깊고 오래가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발을 디뎠던 수많은 전장에서 부수적 피해라는 용어는 작전,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일종의 필요악처럼 여겨지곤 했어요. 적의 무력화, 설정된 목표의 달성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인의 희생은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때로는 불가피한 비용으로 치부되었죠. 하지만 하늘 대위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단호하면서도 차분했던 어조 속에는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발전된 무기 체계나 전술적 우위를 넘어서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대상, 즉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소중한 일상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애정이었습니다. 그는 덧붙여 설명하기를 군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가슴에 다는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자신이 밤새 지켜낸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다음 날 아침 아무런 걱정 없이 평화롭게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고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침투한 무인기를 즉시 격추시키는 것은 어쩌면 기술적으로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임무 완수라는 명확한 결과와 함께 즉각적인 성취감도 안겨줄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격추된 자네가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학교 운동장에 누군가가 안식을 취하는 평화로운 보금자리에 혹은 이름 모를 농부가 땀 흘려
정성껏 가꾼 들판 위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무고한 누군가가 다치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것을 과연 진정한 의미의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한 그의 문제 제기는 제 사고방식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반문 속에서 저는 한국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책임감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이란 단순히 보호해야 할 추상적인 대상이나 통계 수치가 아니었어요.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자 이웃이며 어쩌면 자기 자신의 또 다른 모습과도 같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존재였습니다.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겪어야 했던 이 땅의 아픈 역사가 그들에게 국가란 단순히 영토나 이념의 집합체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숨쉬고 웃고 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총합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가르쳐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많은 군대가 국가나 이념 혹은 명예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곳의 군인들은 분명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작지만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그들의 모든 전략적 판단과 기술, 개발 방향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기지 내부를 좀 더 둘러보던 중 제 발걸음은 작전 통제실, 한쪽 벽, 조금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걸린 작은 액자 앞에서 우연히 멈췄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공군 제복 차림의 한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젊고 늠름해 보였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바람소령, 그 용기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라는 짧은 문구가 금속판에 새겨져 있었죠. 제가 그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 어느새 하늘 대위가 제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아픈 상처를 건드린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사진 속의 인물인 바람소령이 2년 전 바로 이 기지 상공에서 적성 무인기 대승 작전을 수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기체 결함으로 안타깝게 순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바로 그날 같은 편대에서 비행하며 그의 마지막 순간을 바로 곁에서 목격했던 동료였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한 깊은 자책감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 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고 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쉽사리 용서하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한때 창공을 자유롭게 날던 매는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날개를 접고 땅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픈 경험이 그를 조종관 대신 이곳 통제 콘솔 앞에 앉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제야 저는 그의 평소 차분함 속에 감춰져 있던 깊은 슬픔의 그림자와 그가 왜 이토록 소리 없는 전쟁의 완벽한 수행에 헌신하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임무는 하늘을 나는 다른 동료들이 모두 안전하게 저 활주로로 무사히 돌아오도록 지키는 것이라고요. 그에게 이 통제실은 단순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지가 아니라 먼저 떠나간 동료에 대한 끝나지 않은 속죄이자 남은 동료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성소와 같은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선에서 적과 맞서는 것만이 용기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매일 자신의 아픈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 또한 전쟁의 또 다른 모습이자 깊은 울림을 주는 용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군에 대한 저의 초기 분석 내용을 처음으로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 담긴 예상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의미를 더 파고들어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제 편견은 조금씩 깨져나가고 있었죠. 새벽 3시 낯선 기지 숙소의 침대에서 뒤척이며 선잠이 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운 비상경보음이 온 기지에 울려 퍼졌어요. 휴대폰 알람 소리가 아니었죠. 기지 전체를 뒤흔드는 실제 비상 상황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고된 훈련이 아니었어요. 진짜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복도로 나서자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교들과 병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당황하거나 허둥대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절제된 움직임으로 각자 정해진 위치를 향해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없이 반복된 리허설의 한 장면처럼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게 통제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죠. 그 고요함 속에 감춰진 팽팽한 긴장감이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저를 발견한 하늘 대위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분명히 달랐어요. 마치 조용한 활화산 내부에서 부글거리는 뜨거운 용암처럼 강렬한 집중력과 흔들림 없는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죠. 그리고는 제 의향을 물었습니다. 이 실제 작전 상황을 통제실에서 직접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규정대로 안전한 대피소에서 기다릴 것인지 선택하라는 의미였어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10수년간 위험을 무릅쓰고 분쟁 지역을 누비며 진실을 찾아 헤맨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분석가로서 이보다 더 결정적인 순간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늘 대위의 안내를 받아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곳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군사시설과도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각기 다른 정보들을 쏟아내며 번쩍였고 헤드셋을 낀 수많은 작전 요원들이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암호화된 통신으로 명령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조용한 가운데 오직 상황 보고와 지시를 전달하는 간결하고 명확한 목소리만이 낮게 오고 갔죠. 마치 오랜 시간 완벽한 호흡을 맞춰온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것이 극도로 정교하게 조율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선명한 한반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붉은 점 하나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발진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였어요. 그것은 느리지만 망설임 없이 남쪽으로 명백히 서울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의 위중함이 피부로 느껴졌죠. 하늘 대위는 지체 없이 작전 지휘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지시는 불필요한 수식어 하나 없이 명료하고 단호했어요. 잠시 후 최신의 전투기 2대가 긴급 발진 준비를 완료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제 곧 격추 명령이 떨어지리라 예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일반적인 군사적 대응 절차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어진 하늘 대위의 명령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출격하는 전투기들의 실탄을 장전하지 말라는 비무장 상태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였어요. 순간 강한 의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실탄도 없이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적기를 눈앞에 두고도 공격하지 말라는 건가? 하지만 제 의문을 입 밖으로 꺼낼 틈도 없이 전투기 2대가 밤하늘을 가르며 이륙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전투기들은 무인기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공격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라붙기 시작했죠.
동시에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을 펼치듯 여러 종류의 특수 전파 교란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와 패턴을 가진 전자파가 무인기를 향해 집중적으로 방사되었어요. 작전의 목표는 이제 명백해 보였습니다. 격추가 아닌 무력화. 위협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대신 그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어 원래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것이었죠. 하늘 대위의 표정은 마치 바둑판 앞에서 다음 수를 계산하는 고수처럼 혹은 복잡한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극도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의 동요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수백, 수천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동시에 계산하며 최적의 수를 찾아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게 흘렀습니다. 초기의 강력한 전자교란 시도에도 불구하고 무인기는 예상보다 끈질기게 버티며 계속 남하를 시도했습니다. 통제실 내부의 공기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어요. 작전 요원들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고 보고하는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최후의 수단인 격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가? 만약 서울 상공까지 진입하게 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결과가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 대위의 새로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기존의 교란 작전과 병행하여 특정 시스템의 가동을 명령하는 내용이었어요. 스크린에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신호 패턴이 중첩되어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적의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마비시키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마치 숙련된 양치기가 길 잃은 양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듯 아주 정교하게 조절된 복합적인 전자신호를 이용하여 무인기의 비행 경로와 고도를 미세하게 통제하고 그들이 의도한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총성도 미사일 발사도 그 어떤 물리적인 충돌의 흔적도 없는 전쟁. 그러나 그 어떤 화력전보다 더 치밀하고 정교한 계산과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보이지 않는 검이 밤하늘에서 조용히 휘둘러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했던 소리 없는 전쟁의 실체였던 거죠. 저는 그저 숨죽인 채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막힐 듯한 정적 속에서 오직 첨단 기술만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의 충돌이 펼쳐지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경탄과 함께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요란한 폭발음이나 화려한 불꽃 같은 것은 전혀 없었지만 그들이 구사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물리적인 파괴를 동반하지 않으면서도 명백한 위협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어. 이것이 바로 한국 공군이 오랜 고민 끝에 선택하고 발전시켜온 그들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봉해왔던 압도적인 화력만이 군사적 우위를 증명한다는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접근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 중앙에서 남쪽을 향해 꾸준히 이동하던 붉은 점, 즉 북한 무인기가 돌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요. 통제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 역시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죠. 붉은 점은 더 이상 남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마치 길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듯 제자리에서 불안하게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 안의 공기가 마치 한계점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느껴졌어요. 그 어떤 소리보다 더 무겁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연 이 고요하고 치열한 싸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아니면 결국 모두가 원치 않는 파국적인 격추 명령이 내려질 것인가?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아니, 극도로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죠. 무인기는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마침내였습니다. 제자리를 맴돌던 붉은 점이 천천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북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짧지만 강렬했던 정적이 흐른 뒤 통제실 곳곳에서 나지막한 안도의 한숨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환호성을 지르거나 박수를 치지는 않았어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다음 절차를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무인기는 계속해서 북쪽 국경을 향해 이동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레이더 탐지 범위 밖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고 단 한 조각의 파편도 남기지 않았죠. 한밤중에 찾아왔던 명백한 위협은 그렇게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하늘 대위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작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도취감이나 흥분 대신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완수한 자에게서 느껴지는 조용한 안도감만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어요. 마치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얻었다는 듯 그의 표정은 평온하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 임무를 수행했던 전투기들이 아무런 손상 없이 무사히 기지로 복귀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통제실은 언제 그 긴박한 상황이 있었냐는 듯 다시금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새벽길, 저는 방금 제가 목격했던 그 놀라운 광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총성도 없었고 파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일 아침 발행될 신문에는 이 일에 대한 아무런 기사도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도시의 평범한 시민들은 지난밤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어떤 긴박한 싸움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 혹은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제가 겪고 기록해왔던 피와 살이 튀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전쟁과는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전쟁 수행 방식이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승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무런 인명피해 없이 그 누구의 소중한 일상도 해치지 않고 평화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가 적의 파괴가 아닌 평화의 수호와 유지에 있다면 이 고요한 승리야말로 가장 완벽한 해답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이었죠. 다음 날 저는 하늘 대위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작전 철학에 대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실전 상황에서도 왜 끝까지 격추라는 확실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제 질문에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 어떤 설명보다도 그의 눈빛과 확신에 찬 태도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단 한 명의 국민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최상의 결과이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구의 군사 독트린에서는 종종 적의 완전한 섬멸과 압도적인 파괴력을 승리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한국에서는 분명 다른 접근법이 존재했어요. 진정한 힘은 파괴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저는 우연히 실제 야간 작전에 투입되었던 젊은 편대원 2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에게 작전 중 어떤 심정이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한 젊은 편대원은 약간 멋쩍은 듯 웃으며 당시의 솔직한 심정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원하게 격추시켜버리고 싶은 충동도 느꼈다는 뉘앙스였어요. 그것이 어쩌면 조종사로서 더 본능적이고 간단한 해결책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덧붙인 그의 말 속에서 저는 그들이 왜 그 충동을 억누르고 어려운 길을 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적을 부수기 위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난다는 깊은 사명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작성했던 분석 보고서의 방향을 완전히 뒤엎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가졌던 저의 오만과 깊은 편견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나라는 제가 피상적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미국의 거대한 그늘 아래 안주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만의 확고한 철학과 독자적인 방식으로 가장 조용하지만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하늘과 그 아래 살아가는 국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가올 미래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성 없는 승리, 희생 없는 방어. 한국 공군은 이미 그 미래를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 저는 하늘 대위의 개인 숙소를 찾아 마지막 인사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의 공간은 예상대로 그의 성격처럼 불필요한 장식 없이 단정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었죠. 책상 한쪽에 놓인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하늘 대위와 이제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바람 소령이 전투복 차림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는 바람 소령의 이름이 새겨진 차갑게 빛나는 인식표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물건들이 담고 있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 했죠. 하늘 대위는 제 시선을 따라 사진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바람 소령의 안타까운 추락 순간과 그 이후 자신이 오랫동안 겪어야 했던 깊은 심적 고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특히 먼저 떠나간 동료의 어린 아들에게 차마 진실을 전하지 못하고 매년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익명의 아버지 친구로서 선물을 보내며 마음을 전해야 했던 그 복잡하고 아픈 사연을 들었을 때는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것을 두려워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남은 동료들이 모두 안전하게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키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그 말 속에서 저는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선 어떤 숭고함마저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하늘에서 직접 싸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땅에서 그들을 지키며 지원하는 것. 결국 그들은 모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목표, 즉 소중한 사람들을 지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그의 마지막 설명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말과 한국에서 목격했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분석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어요. 제목은 고요한 하늘, 침묵의 수호자들이라고 정했죠. 제가 처음 가졌던 한국 공군이 미군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독자적인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섣부른 편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구축한 독자적인 전자전 능력과 그 기술적 성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인명 존중, 국민 보호라는 확고한 철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 분석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안보 철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하자마자 저는 제 전 상사이자 현재 계약 담당자인 아서 지국장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과거 여러 분쟁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오직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화력만이 진정한 군사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한국 공군의 조용한 대응은 결국 실질적인 능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소극적인 변명일 뿐이며 제가 본 것은 잘 포장된 허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그의 단언은 단호했어요. 더욱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노골적으로 다른 이유를 들이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우리 회사의 주요 광고주로
급부상한 중국계 기업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이유로 보고서의 전체적인 논조를 수정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 공군의 독자적인 역량과 첨단 기술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혹시라도 그들의 이해관계에 반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비겁한 논리였습니다. 그는 제게 미군 철수 시 드러날 한국의 필연적인 취약성,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 앞에서 보일 실질적인 한계 등을 더 부각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고주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이 바닥의 현실이라는 그의 냉소적인 말은 제 신념을 뒤흔들려고 했죠. 저는 아서의 노골적인 압박과 회유 앞에서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널리즘의 이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의 괴리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사실에 좌절감마저 느꼈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했던 흔들림 없는 진실, 하늘 대위와 그 동료들의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와서 자신이 신입기자 시절에 제게 누누이 강조했던 어떤 광고주도 진실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단호한 어조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고주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독자들에게 우리가 확인한 진실을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결코 허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의 틀로는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다른 형태의 힘과 용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분석하고 세상에 알려야 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 보고서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고서를 원문 그대로 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죠. 제 예상 외의 확고한 태도에 아서는 잠시 당황한 듯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잠시 고민하던 그는 마지못해 주말판 특집 기사로 게재하는 것을 허락하되 만약 시장이나 광고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경우 즉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종의 타협이었지만 저는 일단 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보고서가 발행된 후 놀랍게도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뜨겁고 긍정적인 반응이 여러 곳에서 쏟아졌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파괴가 아닌 방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방식의 국방 전략에 대해 깊은 관심과 흥미를 표명했어요. 심지어 몇몇 저명한 국제 군사 전략 전문가들로부터는 한국 공군의 접근 방식이 미래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잠재력이 있다는 고무적인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찬사보다 제게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온 것은 바다 건너 한국에서 온 짧은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발신인은 하늘 대위였어요. 그는 제 보고서를 잘 읽었으며 그 글 덕분에 자신도 용기를 내어 마침내 바람 소령의 어린 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솔직하게 밝히고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무게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후속 분석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며 노트북을 잠시 덮었습니다. 저는 국방 분석가로서 수많은 뜨거운 전쟁터를 취재하며 총성과 파괴의 현장을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 그리고 다른 형태의 용기를 목격했어요. 때로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파괴하느냐가 아니라 나의 국민을 얼마나 온전히 지켜내느냐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팩트를 확인하러 한국에 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실은 딱딱한 데이터나 복잡한 수치가 아닌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삶 속에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가 한국의 고요한 하늘 아래에서 배운 앞으로 저의 팬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냉철한 국방 분석가 노아 씨의 시선으로 처음에는 깊은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뜨거운 감동과 깨달음으로 마무리된 한국 공군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미군에 의존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한국을 찾았던 노아 씨가 소리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방어 철학과 첨단 전자전 능력을 직접 목격하며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참 인상 깊었지요. 특히 하늘 대위님을 통해 알게 된 단 한 명의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무인기 격추 대신 비살상적인 무력화를 끝까지 고수하는 모습은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어요. 먼저 떠나보낸 동료, 바람소령님에 대한 아픔과 죄책감을 안고서도 남은 동료들과 국민들의 안전한 하늘을 지키기 위해 땅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그 선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접하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어쩌면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온전히 지켜내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 순간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총성 없는 승리, 그 고요한 헌신이 주는 울림이 참으로 깊고 따뜻하게 다가오네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여운과 감동을 남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고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저희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표현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과 용기가 된답니다. 늘 고맙습니다.